네, 오늘은 3월 22일 파이낸셜 타임스의 일면 기사 중에 하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장 아래에 있는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일본 회사의 르네사스라는 회사인데요. 발음이 좀 힘들어요. 르네상스가 아니라 르네사스입니다. 이 르네사스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중에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이 업체 공장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이라고 되어 있죠. 안 그래도 이미 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있는 이 시기에 아주 커다란 타격을 입을 거라는 소식인데요.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긴 건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이기도 하고,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큰 한파가 몰려오면서 정전 사태가 벌어졌죠. 그로 인해서 많은 공장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르네사스의 대표 히데토시 시바타가 긴급 기자회견을 지난주 금요일 사고 이후에 했는데요. 그러니까 금요일 사고가 나고 이 신문 기사가 월요일에 났으니까 일요일에 했네요. 화재 사고가 최소 1개월의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재개하는 데까지 최소 1개월이 걸린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회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매우 걱정을 한대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 Massive Impact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할 정도인데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을 거라고 회장이 나와서 긴급 발표를 한 겁니다. 처음에 불이 난 지점은 클린룸이래요. 이 공장은 그 도쿄 북쪽에 있는 나카시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서 300mm 웨이퍼 생산 설비하고 전체 공정 설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이 버닝을 했대요. 특히나 이번에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화재로 타격을 받은 3분의 2 되는 가량의 설비가 이 자동차의 칩을 생산하는 그 공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칩 쇼티지, 글로벌하게 지금 자동차 반도체 칩이 부족한 상황인데 가뜩이나 이런데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된 거죠. 이 세미컨덕터에 계속 이 생산 가뭄이 일어난 그 원인은 아까도 이야기가 됐지만 미국에서의 날씨 영향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자기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트, 에어백, 그리고 대시보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이 페트로케미컬 라인에도 쇼티지가 오고 있대요. 이 르네사스의 가장 큰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도요타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 체코에 있는 공장을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문을 닫겠대요. 칩이 없어서요. 그 정도로 이제 자동차의 생산에 가장 중요한 공정을 차지하는 게 이 반도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철강이나 기계의 부품이 아니라 칩의 서플라이 체인이 막혀서 이 자동차 공장도 문을 닫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르네사스와 그 르네사스의 고객들, 도요타를 비롯한 닛산, 여러 자동차 회사가 되겠죠. 이런 회사들은 사실 2011년에 있었던 지진과 쓰나미 사태 이후부터 이 서플라이 체인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지진, 그리고 쓰나미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 생산 차질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들도 전부 다 생산을 중단했던 일이 있었고, 그런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서플라이 체인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2011년이니까 벌써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전체 생산의 3분의 2에 대한 분량을 다른 데서도 생산을 할 수가 있대요. but이 나왔습니다. 항상 이 영어 지문 볼 때 but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이 시바타 회장이 인정을 했대요. 다른 데서 생산을 하도록 설비를 찾는 건 아주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미 반도체 업계가 공급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캐파가 다 꽉 차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예를 들면서 말할 정도로
뭐 더 이상 어디에서 생산을 맡길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TSMC 또한 스크램블링 한대요. 에그 스크램블 만드는 것처럼 막 뒤지고 볶고 난리를 치고 하면서까지 이 디맨드의 썰지면은 엄청난 급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거를 그걸 맞추기에도 지금 막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데 추가 주문을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서지한 이유는 뭔지 보면 일단 자동차 판매 대수가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리바운드 했대요. 그동안 침체되어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자동차를 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비자들이 일반 가전 제품도 픽업을 한대요. 막 계속 산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리고 꼭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갈수록 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사고가 났길래 이런가 하고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홀라당 타버렸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 회장님은 정말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을까. 제가 이렇게 느낄 정도니까요.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면 이것도 기사에 첨부되어 있던 사진을 하나 가져온 건데요. 이 차량용 반도체가 어디에 들어가나 하고 보면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곳곳에 전부 다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 반도체 시장은 현재 380억 달러 규모에서 약 5년 후에는 676억 달러로 약 2배 조금 못 미치는 정도지만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 나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업계의 그 마켓 쉐어를 살펴보면요. 근소하게 이 네덜란드의 NXP와 일본의 르네사스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일의 인피니언 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전체 반 정도 되는 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 3군데가 전부 다 지금 화재 또는 텍사스의 한파로 인한 정전 사태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어서 이 전체 산업의 반가량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위기 상황을 잘 딛고 일어나서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해 갈지 지켜봐야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는 정말 투자 대상에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기사로 영상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